미분계수와 도함수 진행해 봅시다. 예제 및 유제에서 질문 이해 안 되는 거나 해본 거 중 까리한 게 있거나 넘어가도 돼요? 기초연습 질문. 없어요? 좋아요. 넘어가요 그러면. 기본 연습. 3번. 도 3번인데 2번 같은 문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시다. 고3이면 이미 한번 갔다 왔다는 얘기죠. 저 뒷 단원까지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 적분을 사용해야만 한다. 적분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게 지금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어떤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주는 건 매우 큰 조건을 주는 거죠. 그 개형으로나 미지수 한 개로나 뭐 의미로 보나 되게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주는 건. 그러했고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gt라 하자라고 해놓고 여기 정의를 보시면은 이거 정확하게 도함수의 정의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빼도 박도 못하는 f'x의 정의예요. 그리고는 f'x 또는 그걸 이제 gt라고 했으니까 gt라고 해도 되는데 는 이 조건제시법을 읽어보시면 이 집합은 x들의 집합입니다. x들의 집합인데 어떤 x들의 집합이냐면 도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2가 되는 뭐 또 좀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 3차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그런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거예요. x바, x들의 모임이다. 어떤 x들인데 여기다 넣었을 때 2가 되는 x들을 했는데 그 집합이랑 같은 집합이 마이너스 3과 4이다 이런 말이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2이고 또한 f 프라임 4가 2이다 이 말이라고요. 1차적인 결론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fx는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다를 줬으니까 x 세제곱을 하고 그 뒤를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미분한 다음에 나오는 ab를 이거 집어넣어갖고 ab의 연립방 정식을 푼다고. 근데 있잖아. 이제 계산을 그렇게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계산을 얼마나 세련되게 하느냐가 우리가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보냐 못 보냐를 결정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거 2차 함수인 거 알고 있잖아요. 3차 함수를 미분했는데 당연히 2차 함수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개수가 1이면 이거 미분했을 때 3 떨어지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다항식 만드는 기술, 이쪽도 2고 이쪽도 2일 때 똑같은 다항식에다가 숫자 2개 넣었는데 얘도 2가 나오고 얘도 2가 나올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지. f 프라임 x는 한 다음에 3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과 4가 근인 2차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이 식이 0이 되겠지. 여기다가 4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이 식이 0이 되겠지. 근데 0 되지 말고 2가 되면 된다는 여기다 더하기 2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 할 때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 할 때 많이 쓰던 기술입니다.
넣어서 0 되는 2차식을 먼저 2개 만들고 2가 돼야 된다고 하면 거기다 더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럼 진짜로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2가 돼요. 4 넣었을 때 2가 되고,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미분, 도함수이기 때문에 최고 차항의 개수 3 되고요. 완성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를 그냥 전개해.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4 이렇게요. 다 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fx가 필요하면 이 상태에서 부정적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적분상수 c만 모르고 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얘는 지금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gt라 한다 이랬으니까 사실상 이 gt는 f't죠. 그죠? f't죠. 그러니까 여기를 t로 바꾸면 그게 gt인 거야. 예, 뭐 x는 있으나 t로 나누나 어쨌든 t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란 얘기니까 사실은 여기서 바로 f'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냐 안 하냐 결정하고, 수능 관련 문항들은 진짜 이런 거 많아. 진짜 이런 거 많아.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 효율적인 계산으로 들어가야지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고 들어가면 시간 엄청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런 얘기 꼭 해주고 싶었고, 다음에 뭐 오만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 이 정도면 미지수로 놔줄 법해요. 사실은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아까 저 fx 딱 놓을 때 x 3승 더한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내가 10문제에 한 문제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기준은 이 적어도 수투 문항에서 미지수가 3개 이상이 넘어가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 근데 2개까지는 놔도 돼요. 예.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2개까지는 fx가 ax 제곱 더하기 bx이다. 뭐 이 정도쯤이야. 예. 그냥 놓고 풀어도 되죠. anyway, 자연수 n에 대하여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gn이라 하면, 그럼 이제 gn의 정의를 좀 써줄 필요가 있죠. n 플러스 1 빼기 n 분의 n. 니들 보여주려고 쓴 거야. 1분의 n인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1분의면 안 써도 되는 거고. fn 플러스 1 빼기 fn.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n 플러스 1에서 n까지 변할 때 fn 플러스 1에서 fn 빼기. 그렇다는군요. 그 아이를 n 이퀄 1에서부터 9까지를 더해주면 9래요. 무슨 뜻이냐면 gn은 알고 보니 정리하면 fn 플러스 1 빼기 fn이라는 얘긴데 이게 지금 여기서 수열의 상제관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an 플러스 1 빼기 an으로 만드나 전혀 다르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상제관계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 저 첫 번째 조건, 그래서 가조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9라고 gn을 걸어주면 그건 fn 플러스 1 빼기 fn을 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나열이 되는 거죠. f2 빼기 f1, f3 빼기 f2, 따다다닥 f10 빼기 f9 하고 이렇게 결론 f10 빼기 f1 이 9이다. f10 빼기 f1 이 9이다. 가번 조건의 최종 값은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 나오면 수렴하는 극한값이죠. 수렴하는 극한값. 수렴하는 극한값은 우리에게 늘 두 개의 조건을 준다.
두 개의 조건을 챙기고 버려도 좋다라고 했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0분의 0꼴이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나번 조건의 첫 번째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넣은 것도 분자도 0이어야 한다. 그러면 F1 빼기 F10 더하기 K가 0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F10 빼기 F1이 9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9겠네. 이게 마이너스 9 넘어가면 9.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K는 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가야죠. 두 번째 조건은 로피탈의 정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미분해, H로 미분해. 그러면 1이야. 1분의 N이니까 안 써. 위쪽을 미분해, 그리고 H에다 0을 넣어. 근데 이게 합성함수지만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1차식이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F 하고 1 플러스 H 한 다음에 미분해 봐야 1이니까 H에다 0 집어넣으면 그냥 F' 1 되는 거예요. 왼쪽이. 오른쪽도 미분한 다음에 H, 10 플러스 H 미분해 봐야 1인데 뭐. 그래 놓고 거기다가 0 집어넣으면 F' 1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미분하면 상수니까 없어지고, 그 결과가 equal 마이너스, K 값은 방금 구해놨으니까 2분의 9이다 정도가 되겠죠. 그럼 뭐야? 이 i를 구하는데 나에게는 두 개의 미지수가 필요하고, fx를 구하는데 두 개의 미지수가 필요하고, f에 대한 등식이 여기 하나 두 개 나왔기 때문에 구한 거죠. 뭐. 기왕이면 아래쪽을 권해요. 이러면 미지수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듭니다. f'x는 2ax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 빼기 10을 집어넣으면 20a 더하기 b. 따라서 bb는 날아가고 마이너스 18a는 마이너스 2분의 9, a는 4분의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 a는 4분의 1을 여기다가 넣고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b 값도 나오겠죠? 그럼 ab 완성됐죠?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나누기 k는 아까 구해놓은 9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또 이쪽에서는 아까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도 미지수는 두 개 줬고, 하여튼 뭐 넘어가 봐요. 수렴하는 극한값이네요. 수렴하는 극한값이니까 우리한테 두 개의 조건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0분의 0꼴만이 수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 H에다 0 집어넣으면 0이고, 따라서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즉 G0은 26이어야 한다. 이거랑요. 두 번째, 로피탈의 정리, 미분. 간단하게 G'0이네요. G'0은 49여야 한다. 그럼 이제 구도는 끝난 거야. 여기 A, B 문자 두 개고, 등식 두 개고. 그걸 어떻게 구해 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과정이 조금, 그렇죠. 내가 시그마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풀어헤쳐서 이게 어떤 형상인가 좀 보겠어요. 그러면 FK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H, 시그마니까 플러스, FK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플러스 H, 점점점 F 6 플러스 H. 이거 미분 정의할 때 앞에 이렇게 뭐 플러스 H 한 다음에 빼기 얼마씩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 F들끼리만 줄줄이 나열해 놓고 뒤에서 한꺼번에 빼겠다 뭐 이런 의도잖아요. 그죠?
좌우지간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GH라고 하면 얘를 그냥 0을 넣어라와 미분해서 0을 넣어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면 G'H를 구해도 H에 대한 미분이고 H에 대한 미분이 이게 합성함수라고 할지라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늘 1이에요. 보면 H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줄줄이 미분이라는 거지. F'1 플러스 H 더하기 F'2 플러스 H 더하기 점점점 F' 6 플러스 H. 예, 그러니까 얘가 사실 나한테 요구하는 건 H에다가 0을 다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F1 더하기 F2 더하기 점점점 F6까지 더했더니 26이다라는 사실과 F'1 더하기 F'2 더하기 점점점 F'6까지 더했더니 49이다. 뭐 요 정도인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할게요. 요 놈. 여기서부터 넣어야지 어떡하겠어. 다만 넣을 때 F1을 이렇게 넣고 그걸 나열한 다음에 F2를 넣고 나열한 다음에 더하고 내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 여기 A로 다 묶여 있고 B로 다 묶여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시그마를 걸어야죠.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F1은 3분의 1의 1의 3승 더하기 A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예요. 2를 넣으면 3분의 1, 2의 3승 더하기 A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예요. 이렇게 계속 가서 3분의 1, 6의 3승 더하기 A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B 이렇게를 더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아 물론 시그마 공식이 완벽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네, 시그마 공식이 완벽할 때 3분의 1배한 2분의 6 곱하기 7의 제곱이요. 이렇게 2분의 nm 플러스 1의 제곱 K 3승의 시그마 공식이죠. 몰랐던 사람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A 이번에는 1제곱부터 6제곱이에요.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2배 하나 더한 거 13 2n 플러스 1 nm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건 상수만 6개 더하기 6b 이퀄 26 요 정도예요. 이거 계산해서 91이라고 하면 되고 요거 계산해서 뭐 얼마인지 하면 돼요. 그럼 AB에 대한 어쨌든 등식 하나 이거 다르겠냐? F'X 미분하시면 X제곱 더하기 2AX 나오는데 완전 쉽죠. 저기다가 1제곱 집어넣으면 먼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해서 6제곱까지 더하는 거랑 2A로 묶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6까지 더한 거 이게 49라니까 여기서 바로 A가 나오죠. 6분의 6, 7, 13 더하기 1부터 6까지 이건 암산도 되겠다. 21 아니야 이거? 15에다 6 더하는 거니까 21, 42, A는 49 짠짠 91 넘어가면 42 A는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넣고 바로 계산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A, B 값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랄까 이제 자잘자잘한 기능들 있잖아. 기능들 상대관계 알아? 시그마 공식 외우고 있어? 몇 개나 외우고 있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얘네들 나열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이런 극한식 계산할 때 로피탈의 정리 필수입니다. 만약에 이걸 로피탈의 정리 안 쓴다고 한 번만 상상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아마 7번이겠지?
내가 너희들 한참 훈련시킬 때에는 모든 문항의 그래프를 다 그리라고 그랬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풀이를 보시면 그래프를 그릴 만한 내용의 문제가 없긴 했어요. 이제부터는 선별을 해야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시간인데 이제 내가 시간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네, 어떻게든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제 연속과 미분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또 나왔네. 미분 가능 뭐라고? 미분 가능은 연속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가진 다항함수는 절대 안 끊어지니까, 절대 안 뾰족하니까 주로 이런 그 뾰족한 애 하나 그려놓고 함수를 끊어가지고 이 두 개의 끈긴 애가 연결이 되되 뾰족한 연결 말고 부드러운 연결이 되게 하겠다. 뭐 대충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 예. 그럴 때 그림이 꼭 필요해요. 네, 그림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일단 상황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 부드럽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지금 내 눈 앞에 뾰족한 아이가 있어요. 이미 미분 불가인 애가 있다고. 저 절대값 x가. 그러니 이걸 그림을 그려서 봐야만. 자 보세요. 이게 A라는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죠. A라는 선을 기준으로 왼쪽의 그림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A가 이쪽으로 가 있다고 한 번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그림의 왼쪽으로는 얘가, 오른쪽으로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여기다가 2차 함수 하나를 아무리 잘 접붙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다 한들 이미 A의 왼쪽에서 뾰족한 애가 있으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리가 없잖아. 알겠어? 이걸 식으로 확인 못한다고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반드시 1의 왼쪽에 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A의 왼쪽에서 이러한 직선이 나왔다면 이것도 2차 함수 조금만 잘못 연결하면 연속은 될 수 있는데 미분 가능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 볼록의 2차 함수를 여기다가 잘 걸어서 요렇게 스치고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최종적으로 당신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fx라는 녀석은 이렇게 얘를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부드럽게 요렇게 타고 내려가는 이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우리의 목표예요. 이러면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애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속 조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연속 조건 그러면 A에서 요 놈이랑 만나야 된다. 그러면 상황 판단을 했으니까 여기 보고 있냐? 상황 판단을 했으니까 얘들아 이 절대값 달린 애한테 이렇게 A를 넣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상황 판단이 끝났잖아. 예, 이쪽 왼쪽 그래프잖아요. 왼쪽 그래프. 왼쪽 1의 왼쪽에 있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다가 넣는 거니까 절대값 풀어 헤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의 함수값이. 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a 더하기 b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이차 함수니까 여기다 a 넣은 거랑 여기다 a 넣은 건데 절대값 풀어야 치고 왼쪽과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은 뭐 간단한 거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마도 절대값 벗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인데요. 그 마이너스 1하고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이 2차 함수의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b잖아요. 거기다가 a 집어넣은 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러면 문자 두 개씩 두 개. 이제 여기서 b는 2a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임마를 여기하고 여기에 넣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 거 아닙니까? 그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근이 당연히 두 개겠지. 당연히 두 개거나 뭐 중근이거나 할 텐데 만약 두 개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 이거 가지고 가르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이냐 1보다 큰 쪽이냐 가지고. 아시겠어요? 시간도 있는데 그냥 할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이거 b로 묶어주면 2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빼기 5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a a고 저거 넘어오면 더하기 2a 상수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에 저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7 여기까지 되네.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8 커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던지인데 이거 말이지 루트 8이면 대충 2.xx 그지? 2.xx 빼기 1 해도 1.xx잖아요. 그러면 a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안 되고 요거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정이 잠들기 직전의 시추 같았어 방금.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소소한 디테일이긴 한데 이미 B와 A의 관계가 이렇게 1차로 나타나 있는데 나중에 나한테 A 더하기 B 구하라고 할 때 참 비효율적인 짓 중에 하나가 A를 구했어? 그 A를 여기다 넣어서 다시 B를 구해? 그런 다음에 둘이 더하는 행동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여기가 B는 2A-1이고 나한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시켰으면 애초에 목적이 A였으면 A로 나오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여기다가 2A-1을 넣고 결국 나한테 3A-1 하란 소리예요. 3A-1. 여기 A를 구했으면 이걸 3배하고 빼기 1을 하라고 얘들아. A 구하고 B 구하고 둘이 더하고 실수의 확률을 2배로 늘리는 거야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기가 실수하는 장면을 좀 잘 생각해 봐요. 한 줄 더 쓰면 실수의 확률이 한 줄 더 늘어나는 거야. 네? 어머? 위아래로 움직여. 자, 이제 레벨 3 갑시다. 근데 뭐 별로 안 어렵던데? 레벨 3라고 해봐야. 그치? 그 정도.
여기 있는 애들이면 어? 준킬로까지도 안 가죠. 안 가. 예, 준킬러는 이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고 쓰는 사람들마다 이게 각자 생각하는 레벨 3가 달라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준킬러로 쓰고 어떤 사람은 킬러로 아까 쓰고. 전에 삼각함수가 거의 준킬로. 삼각함수 레벨 3는 많이 어렵던데 많이. 많이 어려웠어. 심하던데 그건 거의 준킬러도 아니야. 거의 킬러 문항 30번 근처 언저리 되던데 그 이렇게 교점 여러 개 찾는 그런 거 같은 거는. 자, 해봅시다. 일단은 이게 왜 뻔한 문제냐면 우리가 어디야? 함수의 극한 단원이 이제 연산 연습 단원이잖아요. 그 연산 연습 단원을 살짝 거치면서 미분정의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연산 문제랑 미분정의랑의 공유점을 갖는 문항이 딱 이 문항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슬쩍 여기다 x 아니면 h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가 슬쩍 h 이렇게 갖다 놓는 이런 행위. 야, 미분정이든 극한이든 거의 대부분의 문항은 다 0으로 가는 극한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미분정이처럼 생겼는데 왜 갑자기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그냥 치환하라는 말. 너무 뻔한 행동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본인에게 뻔하지 않으면 아직 함수의 극한 연습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질문부터 만지고 갈 건데 x분의 1을 h라고 해볼게요. 우리 맨날 쓰듯이. 예, 역수로 만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가는 정황은 h가 0으로 가는 정황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가 되고요. 여기 옆에 붙어 있던 x는 사실은 x분의 1분의 1로 가서 번분수로 바뀌어서 h분의가 되는 거죠. h분의. 그리고 이 fx 안의 값들도 x분의 1 빼기 2가 되니까 그거를 바꿔서 써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h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이 녀석도 x분의 2 빼기 2가 되니까 f 마이너스 2 플러스 2h가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질문이 이거라면 여기다가 뭐 미분정이 만들어가지고 뭐 빼기 f 마이너스 2 플러스 f 마이너스 2 딴 짓 하지 말고 로피탈의 정리를 써버려 그냥. 이 상태 극한이니까 이 상태가 극한값이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써버려.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와 요 놈은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2가 되니까 2가 하나 앞으로 나간 2f 프라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질문은 3배의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하여라가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질문에다가 되게 뻔한 형태의 변형을 해놔서 내가 이제 목표 지점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fx보다 f 프라임 x가 더 뭐랄까 필요성이 더 생겼죠. 이렇게요. 뭐 이러나 저러나 a, b 구해야 되는 건 똑같고요. 가와 나로 a, b 구하기 시키겠지 뭐. 첫 번째 가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랬으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2 빼기 f 마이너스 1. 이건 귀찮지만 a, b 달고 연산을 좀 해야 될 거예요. 네. B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뭐든 간에 귀찮지만 여기다가 2와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된 계산이 얼마냐 하면
암산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젠장. 무튼 그게 EF 프라임 0과 같다 해서 3분의 이쪽으로 올리고 넣고 계산 미분한 거에다가 0 넣고 계산 이게 B 이렇게 되니까 요 녀석의 최종 결론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입니다 까지 나와요. 4번 이게 수렴하는 극한이니까 0분의 0과 로피탈의 정리를 준다고 했는데 0분의 0은 끝났어요. 여기다 넣으면 0이고 F2 넣으면 F2 빼기 F2로 0분의 0은 이미 완결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그건 조건이 안 되는 거고 인마를 로피탈의 정리로 아래 미분하면 2x 위에 미분하면 F 프라임 x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다시 집어넣으면 4분의 F 프라임 2가 되죠. 이게 로피탈의 정리를 쓴 결과예요. 아래 미분, 위에 미분은 2분의 11이다. 올라가면 F 프라임 2가 22이다. F 프라임 2가 22이다. 네, 그거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뭐 84, 3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22이다로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이다 정도 되겠죠. 쟤하고 연립방정식. AB 값 다 구해지고 AB 값 다 구해지면 여기 넣지 말고 여기다 넣어서 F 프라임 X를 완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넣고 3배 하면 됩니다. 이게 어딜 봐서 레벨 3겠어. 이것도 뭐 생 노가다 문제인데 일단 노가다를 할 때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노가다를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고요. 그 목표 지점은 여기로 가야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 값이 얼마인가. 그러면 x가 1로 가고 분모가 0이니까 사실은 이거 안 쳐다봐도 f1 곱하기 g1이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 자체가 성립을 안 하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값인 로피탈의 정리로 이 값에 구하라고 하는 대상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아래 미분하면 1, 위는 고배미분법이니까 고배미분법을 쓴 다음에 거기다 다 1을 넣으면 f'1 곱하기 g1 더하기 f1 곱하기 g'1 구하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G'X야 그냥 한번 미분하면 그만인데 인마는 이제 미분할 일이 좀 많죠. 이렇게 이제 해놓고 들어가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니까 일단 연속 조건으로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만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다. 하나. 그 다음에 2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결과 4 더하기 c와 같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얻고요. 문자가 3개니까 등식이 좀 더 있어야죠. 미분 가능해서 얻으면 됩니다. 미분 가능. 요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와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 4a 더하기 b는 2여야 된다. 이거 사실 오바죠. 그죠? 미지수 하나 더 썼어도 돼요. 그러니까 문자는 3개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4개의 조건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랄까 문제로서는 질이 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찌됐건 이걸 풀든 저걸 풀든 해서 A는 6, 1이고 B는 마 2고
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고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예. 그럼 GX도 다 BC로 되어 있으니까 예, 여기도 완성, 여기도 완성, 여기도 완성, 저기도 완성. 예. 그런 다음에 111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F 중에서는 이제 1이 들어있는 구간이 여기니까 요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노가다, 노가다. 예. 이런 거는 그냥 계산 시간 때문에 4점을 주긴 주겠지만 4점짜리 급에 잘 못 들어가는 애. 조금 의미 해석을 해야 돼서 하는 4점짜리는 요 정도겠죠. 요 정도. 일단 구도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가고 있어요.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조건 하나와 x가 0으로 갈 때의 조건 하나. 이거 진짜 많이 봤던 문제죠. 다항함수 fx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다 x 3승 깔았는데 금마의 수렴값이 2라고 하면 이 fx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 하나는 그치 3차식이며 그 계수가 2이다. 이런 조건이에요. 최종 차수가 3차식이며 그 계수가 2이다. 그 다음에 요걸로 준 거는 0분의 0꼴 F0은 2이다와 그 다음에 F'0은 24이다. 이렇게요. 그럼 내가 미지수 3개 이상 쓰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랬지.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로 fx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 fx 이퀄 2x 3승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2차의 계수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만 미지수를 하나 딱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다 아는 숫자가 되는데 이 f'0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마지막으로 미분돼서 상수가 되는 애가 24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f'0은 다시 말해 1차 항의 계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f0은 상수항을 뜻하는 거고요. 근데 그나마도 안정해지나 봐요. 왜냐면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질문인데 여기다가 1 넣어보시면 28, a 더하기 28이거든요, 이거. a가 만약에 결정이 난다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질문을 안 하겠지. a가 결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범위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가능성으로 나오거나. 그 가능성을 밑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fx와 y는 2가 서로 다른 세 점 a, b, c에서 만나고 b는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죠.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2 공교롭게도 이게 2예요. 상수항이. 근데 그걸 y는 2와 만나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 이게 3차 방정식인데 근 하나를 그냥 내놓는다는 거지. 이렇게. 근 하나를 0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최고차의 계수가 2인 3차 함수와 y는 2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력이 되게 중요해요. 제 첫 번째 가정, 아마 너희들도 제일 먼저 할 가정은 이거일 거야. y는 2를 그었어? y는 2를 그었어? 그리고 맨 왼쪽에 a가 생기는 거지. a가. 왜냐면 얘가 그랬거든. a와 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b다. 그러면 여기에 b를 딱 잡은 다음에 요 간격이 이쪽으로 2개 생기게 잘리는 상태를 말해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아이고 x축을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이라는 거거든요. 0. x가 0.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은 여기에 이렇게 y축이 생기는 거죠. y축이. x의 0이 적이니까. 그러면 이 조건, 마지막 조건인 OA, OB, OC 순으로 길어져야 된다를 정확하게 만족합니다. OA, OB, OC 순으로 길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 첫 번째 가정이 있어요. 이걸로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뻔하죠. 뭐 1대2라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원점이면 인마를 알파라고 하고 인마를 3알파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알파와 3알파가 요 녀석의 두근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0은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 알파 더하기 3알파, 즉 4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알파 곱하기 3알파, 즉 3알파 제곱은 2분의 24, 12가 되겠네. 그럼 알파 제곱은 4고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네 라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2도 나올 수 있네. 실제로 가능하죠. 왜냐면 이렇게 된 다음에 요렇게 2를 걸었을 때 여기가 아이고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2를 이렇게 걸었을 때 여기가 A가 되고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되는 여기가 C가 되면 다시 OA, OB, OC 순으로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가 요렇게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로 잡았을 때 여기가 다시 3알파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상상.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상상을 더 해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OA, OB, OC 순의 길이가 아닙니다. OB, OA, OC 순의 길이죠. 저거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ABC는 멀어지는 관계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양의 방향으로 멀어지는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멀어지는 방향 두 개가 있다.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고 상상이 돼서 이런 것들 이렇게 버려가면서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준킬러 4점짜리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냥 드립다 노가다식으로 넣고 계산했더니 ABC에 대한 연립방정식 세워지더라 라고 하면 얘들아 그런 문제 잘 풀었다고 기뻐하지 좀 마. 그건 남들도 다 푸는 문제야. 그런 거는 풀었다고 기뻐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 이 정도로 취급하는 한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잘 봐야 되는 점수가 나올 때는 남들은 틀릴 것 같은데 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의 경우는 알파를 2로 양수로 잡고 그때의 A가 여기가 2가 되면 8 A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경우는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때의 경우는 마이너스 8, 8에 16 A는 16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결과가 뻔하죠. A에다가 28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가 되려면 A가 양수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A가 16을 집어넣은 결과가 44로 더 크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끝났네. 이건 또 빨리 끝났네. 일단은 녹화를 마무리 짓고